네, 안녕하세요. JR 재무 컨설팅 자산관리사 이재린입니다. 오늘 영상은 투자의 기본인 변동성, 위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.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투자에 막 관심이 생겼거나 아니면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. 근데 제 주변에는 아직까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. 제가 왜 그런지 물어보면은 이유가 뭐 무서워서, 위험해서, 그리고 뭐 몰라서 못하겠다 이러신 분도 있고요. 그리고 난 손실나는 거 무조건 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.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다 같은 이유입니다. 같은 이유인데 사람들이 그냥 투자라고 하는 거는 약간 위험한 것, 도박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. 여러분은 좀 어떤 쪽인지 모르겠습니다. 첫 번째 유형은 나 투자는 위험하니까 하지 말고 그냥 예적금이나 해야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. 두 번째 유형은 그냥 투자를 하면은 위험하니까 어떻게 하면 위험하지 않게 덜 위험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신 분들이 있어요.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? 저는 개인적으로 이 후자에 계신 분들이 당연히 투자 성과도 좋을 뿐만 아니라 사업이나 자신의 일에 대해서도 더 성과가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은 위험을 좀 더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건데요. 일단 위험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체계적 위험이고 또 하나는 비체계적 위험입니다. 용어가 좀 어렵죠. 일단 비체계적 위험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의 고유 위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그 기업이나 한 주식마다 갖고 있는 고유의 위험입니다. 뭐 내가 투자한 삼성전자가 이번에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고요. 또 내가 어떤 투자했던 기업이 회계 조작이 발생해서 뭐 평가가 안 좋아진다거나 아니면은 공장에 불이 나서 물건을 못 팔게 될 경우 이런 리스크가 있는 거죠. 이런 걸 다 비체계적인 위험이라고 합니다. 그럼 이제 이 위험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애초에 투자할 때 뭐 잘 분석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리스크도 분명히 있으니까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. 투자 종목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이 위험이 줄어들게 되죠. 근데 위험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.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체계적 위험 때문에 그러는데요. 체계적 위험은 시장의 위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내가 아무리 분산 투자 잘 해봤자 다 한국계에 있는 주식들이고 한국 기업들입니다. 한국 경기가 안 좋거나 뭐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똑같이 깨집니다.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. 그럼 이제 이런 리스크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한국과 다른 그 흐름을 보이는 뭐 미국 주식이나 이런 데 투자한다거나 아니면은 채권과 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해서 자산 배분을 하는 전략을 통해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위험을 줄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내 수익률이 좋아지는데 어떻게 좋아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. 첫 해에는 80% 수익이 났고 두 번째 해는 60% 손실이 났습니다. 이걸 계속 반복한다고 해볼게요. 그럼 이제 얼마 벌까요? 80 빼기 60이니까 20% 수익이냐? 그거 아닙니다. 한번 볼게요. 자, 2019년에 제가 1000만원 갖고 투자를 했는데 첫 해에는 잘해서 1800만원이 되었습니다. 근데 두 번째에는 여기서 60% 하락하니까는 720만원이 되었네요. 처음 1000만원보다 떨어져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80% 올라가야지 1296만원밖에 안 돼요.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는 내 자산은 줄어들어서 10년 뒤에는 193만원밖에 안 남는 거죠. 이게 왜 그러냐면은 60%의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150%의 수익이 나야지 원금 회복이 됩니다. 이게 좀 어렵죠? 심플하게 그냥 내가 만원이 있는데 50%의 손실이 났어요. 그럼 5천원이 됐죠? 5천원이 다시 만원 되려면은 2배, 그러니까 100%의 수익이 나줘야 됩니다.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. 자, 어쨌든 이 포트폴리오는 마이너스 60에서 플러스 80으로 매우 이제 변동성이 큰 포트폴리오죠. 그럼 여기서 한번 제가 위험을 좀 줄여보겠습니다. 아까보다 수익률은 많이 줄었지만은 위험도 20% 줄였는데요. 이렇게 반복됐을 땐 어떨까요? 똑같이 40 빼기 20이면 20입니다. 20% 수익일까요? 그것도 아닙니다. 볼게요. 아까랑은 좀 더 다른 그림이 보이죠? 네, 1000만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나중에는 176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은 20%의 손실이 났는데 이 손실을 메꾸려면은 25%의 수익만 내주면 됩니다. 근데 저희는
40%의 수익이 났으니까 초과 수익이 달성한 거죠. 그래서 계속 우상향해서 자산이 오른 겁니다. 물론 이제 80% 수익률과 40%의 수익률은 이제 하늘과 땅 차이인데, 리스크를 이제 줄여서 이런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. 수익률도 당연히 중요하죠. 하지만 이런 리스크 관리도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. 자, 하나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. 룰렛이 있습니다. 두 개가 있어요. 내가 1억을 걸고 이 네 가지 중에 랜덤으로 하나가 나와요. 확률은 다 똑같습니다. 여기는 3배, 2배, 5배, 0.01배 이거 함정이죠. 여기는 2번 룰렛은 1.2배, 1배, 2배, 0.8배 있습니다. 여러분이라면 어떤 룰렛에 투자하실 건가요? 보통 이런 그 기대값을 구하려면 이제 평균을 구하면 되겠죠. 평균으로 봤을 때는 1번 룰렛은 평균 2.5배, 2번 룰렛은 1.25배입니다. 만약에 딱 단판 승부를 한다면은 1번 룰렛이 당연히 더 유리하겠죠.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는 한 번만 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, 그러니까 내가 베팅한 금액을 끝내고 찾는 게 아니라 다시 그걸 묶고 묶고 다시 베팅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2번 룰렛이 무조건 유리합니다.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. 한번 제가 볼게요. 자, 아까 1번 룰렛은 처음 한 판 했을 때 기대값은 2억 5천만 원이었지만은 이 게임을 계속할수록 26%씩 손실을 보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40번 반복했더니 590원이 되었고요. 2번 룰렛은 반면에 한 번 했을 때는 수익률은 좀 낮지만은 이 게임을 계속 반복할수록 18%의 수익이 됩니다. 그래서 40번 돌렸더니 681억 원이 됐어요. 1억이 681억 원이 된 겁니다. 68,000% 수익률이죠. 이렇게 복리의 힘은 진짜 위대합니다. 이게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간에요. 이걸 보시면 당연히 이제 2번 룰렛이 좋은 걸 알 수 있는데, 가끔 이제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. 이거 5배 연속적으로 10번 걸릴 수 있지 않느냐,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, 물론 당연히 그런 분들도 있겠죠. 자, 전 국민이 5천만 명이 가위바위보 대회를 했습니다. 그럼 누군가 그 중에 한 명은 25연승해서 우승할 거 아닌가요? 우승하지 않을까요? 네. 근데 저는 그 한 명이 제가 될 거라 생각을 절대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1번 룰렛보다는 2번 룰렛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이 이제 투기꾼이 아니라 투자자라고 하면은 1번 룰렛을 할 게 아니라 2번 룰렛 같은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. 오늘 영상 좀 어렸을 수도 있는데 올해 마지막 영상이었습니다. 내용이 좀 많이 도움 되셨나요? 도움 되셨으면 이제 좋아요와 응원 댓글 이제 부탁드리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